국내 입양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일부 종교인과 언론인, 법률가와 정치인이 통과시킨 입양특례법. 우리나라 입양 현실을 무시한 입양특례법의 가장 큰 피해자는 입양이 아닌 시설로 가야 했던 말 못하는 아이들입니다. 입양특례법의 독소조항을 살펴보면 미성년 미혼모나 혼외 출산, 근친이나 성폭력 등으로 인한 딱한 처지라도 입양을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베이비박스 아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베이비박스에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아이를 놓고 간다는 생모들의 편지가 수북하게 쌓였습니다. 입양 부모의 자격 요건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연봉 5천만 원이 적정 기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사법부의 입양 결정 기한이 국내 평균 7개월, 해외 입양은 20개월이라고 합니다. 아이에게 애착이 형성되는 가장 중요한 시기를 부모의 사랑 없이 보내야 합니다. 2017년 국회 입법 영향 분석 보고서에 입양특례법은 요보호 아동의 가정 내 보호를 강화한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국내 입양 활성화에 필요한 국민 인식 개선도 못했다고 적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 해 40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하지만 최근 5년 동안의 통계를 보면 매년 4,000명 이상의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양육이 포기되고 그중 1,000명 이상의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부모와 헤어지게 됩니다. 2017년 한 해 당장 입양이 필요한 신생아는 1,000여 명에 달했지만 그중 새로운 부모를 만나 가정에서 자라게 된 아이들은 국내 입양 465명, 해외 입양 398명으로 863명에 그쳤습니다. 해마다 경제와 복지는 발전하지만 부모가 필요한 아이들의 가정 보호율은 감소하고 있는 현상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지난 2018년 1월 남인순 의원은 자극적이고 예외적인 사건을 문제 삼아 현행 입양특례법보다 더 강화된 법을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당시 공개된 내용 중에는 입양의 날과 국내 입양 활성화의 법적 근거인 입양 홍보 조항을 삭제하고 입양에 대한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하여 국내 입양은 억제하고 해외 입양은 중지시키려는 의도를 비췄습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약자는 말도 못하고 부모도 없는 고아들입니다. 가장 먼저 그 아이들의 부모인 미혼 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입양을 활성화하는 한편 국내 입양이 불가능해진 아이들은 해외 입양을 통해서라도 시설이 아닌 가정을 찾아주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부모의 사랑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야 함은 모든 인류가 지지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전국 입양가족연대, 전가연의 소중한 가치이기도 합니다.